북한에서 이렇게 작은 강아지를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 어릴 때부터 이제 자본주의 상징하면 부유한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막 끌고 다니면서 애견 막 예뻐해주고 이런 게 되게 날라리 중에 날라리로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그 애완견이 막 그 부의 상징으로 돼가지고 정말 가격이 엄청 치솟았을 때는 한국 돈 막 100만 원까지 나갔던 적도 있어요, 정말로.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오늘 특별히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북한 악기입니다.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오늘 특별히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북한 악기입니다. 저도 진짜 북한에서 만든 아코디온은 처음 보는데요. 사진으로만 우리는 자, 옆에 보면 음방울이라고 써있네요. 음방울. 예, 음방울. 브랜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말로만 아코디온을 듣던. 많이 봤지만 원래 외국 악기를 많이 쓰죠. 네. 네, 북한의 이 음방울 악기는 이제 그 김일성이가 직접 그 이름을 딱 지어가지고 매 학교마다 이제 잘하는 그 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선물로 보내주는 선물 악기예요. 북한에서 생산되는 악기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평양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영남산도 있고 근데 옛 시절에 그중 제일 괜찮게 나왔던 것이 영남산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돼서 만들어서 나온 게 음방울이에요. 북한에서 생산된 악기 중에는 최고로 일러주는 완전. 아코디언 하면 또 우리 대형군이잖아요. 우리 아코디언 신동.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저도 그런 거 썼는데요. 음악 좀 한다는 분들은 저 음방울이 되게 브랜드처럼 인기가 많아요. 이게 세대차를 느끼는 게 제 세대 때는 영남산이 최고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제가 그 학교 졸업하는 시점에 한 2000년대쯤부터 음방울이 새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집들은 음방울, 돈 자랑하는 게 음방울. 선풍금 하면 사람들 누구나 먼저 찾는 은방울 선풍금입니다. 우리가 만든 선풍금이 국제시장들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니 그 얼마나 흐뭇한 일입니까? 자, 그런가 하면 하모니카인데요. 정말 오래된 하모니카입니다. 하모니카도 있어요. 여기에도 글씨가 써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나 보십시오. 용남산. 용남산이요. 용남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아코디언 네. 브랜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남산이 22호라는 그 악기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브랜드예요. 북한 주민들도 용남산 하모니카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북한은 그 교육 차원에서 한 가지 악기를 무조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일 처음으로 배워주는 게 하모니카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 하모니카도 지방에서 나는 짝퉁도 있고 제일 전 영남산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저것도 선물 악기로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뭐 군인들도 많이 하죠. 정미료 중대장. 군인들도 하모니카. 네, 하긴 하죠. 좀 불 줄 아세요, 그럼? 조금. 그러다 잘하면 대박인데. 한번 진짜 불어보실래요? 아니, 한번 물어볼게요. 아, 좋습니다. 자. 아니 근데 그 용남산이 진짜로 북한의 유명한 곳인가요? 저기 영남산에서 김정일이 어쩌면 정치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영남산 그 기슭에 올라서니 삼천리 강산이 한눈에 보인다. 그래서 영남산도 그렇고 운방울도 그렇고 저 악기 이름 모두가 김정일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맞아요. 이거 맞아? 김일성이 현지 지도를 갔다 오게 되면 김정일이 그 운방울 꽃의 향이 좋다고 김일성께 꽃다발을 드릴 때 운방울 꽃을 드린 이렇게 충성심이 극한. 그래서. 네. 그 아코디언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그 북한에서 독일에 또 중국, 소련 같은 데다가 평양 악기 공장 기술자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와서 그 기술을 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악기가 운방울이거든요. 김정일이가 보고 모양도 이쁘고 소리도 좋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감사도 내렸던 맞아. 유명한 악기가 운방울이고요. 하모니카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지금 그 대외의 그런 채널을 통해서 중장년층들에게 하모니카를 불면 건강에 좋다라고 선전을 합니다. 폐활량이. 네, 그래서 그 하모니카를 불게 되면 그 뇌하고 연결이 되어서 뇌파 진동을 일으켜서 몸과 마음에 생긴 질병을 치유하고 또 그 뭐 면역력을 증강해준다 이런 거 선전도 하고요. 만병통치네. 그렇게 걱정되면 쌀을 더 주지 그랬대. 아니 저 아까 그 뭐 뇌파가 움직여갖고 그 좋은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죽어요. 저 하모니카 잘못. 왜요? 왜냐면 저희 그 고아원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악기를 다 공급을 합니다. 그 국가에서. 근데 이게 호흡이 저 폐활량이 상당히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영양실조 걸리다 보니까 이게 부르는데 하모니카 소리가 안 나고 뭐 씨씨씨 한데 목을 다 이래가지고 부르는데 그래서 저는 저 술품의 악기거든요. 마음 아프다. 어떡해. 아, 그래도 우리가 북에서 온 악기를 그냥 둘 수가 없죠. 네, 우리 하모니카는 또 중대장이 불었으니까 우리 아코디언 하면 우리 고운 여성 류현주 씨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류현주 씨의 고전 뭐 오늘도 맵잠 무대 부탁드립니다. 꽃이 피는 봄이면 꽃이 그리워 단풍나무 한 그루 아서연하네 봄이여 봄이여 내 입새도 안돌기 꽃을 피게 해주려 어떤 열매도 부러없이 오늘 이만감에서는 특별히 우리 평양에 대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예, 이름하여 2018 히든 평양 진짜 평양을 찾아라. 일단 화면 보시죠. 다음 중 평양이 아닌 곳을 찾아라. 보기 1번입니다. 자, 이 사진 잘 보세요. 완전 평양 같은데? 자, 이 사진 잘 보세요. 2번. 2번 평양이다. 이건 더도 아닌데? 다 평양 같은데? 하평양 같은데. 다 평양 아니에요? 자, 히든 평양. 다음 중 평양이 아닌 곳을 찾아라입니다. 정답. 네. 아니 저기 2번, 3번은 뭐 평양 냄새가 물씬 나는데 1번은 왠지 강남 분위기가 나지 않아요? 그 정도. 어떻게 연인이 저렇게 맥주 놓고 누가 봐도 1번이야. 1번, 2번은 가슴에 배지가 있고 3번은 없어요. 뺐지? 빨간 배지. 원래 저런 판매할 때는 잘 안 달아요, 배지를. 오, 그래요 또? 그리고 헤어가 딱 평양 같지 않나요? 저런 것 평양 분이 오셨을 땐 어디 같아요? 때문에. 세 사진 다 평양 같은데요, 저는.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평양의 많은 건물들을 측량한 측량원 출신이 있잖아요. 경철 씨, 어디가 평양이 아닐까요? 아, 저는 3번. 3번이 아니다. 백화점? 왜요? 어째서? 아, 지방 도시들도 이제 보면은 저런 그 편의점들이 많아요. 아, 지방일 것이다. 지방일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 머리 천재네. 나선일 수도 있고 저는 심해질 수 저기 있다는 거. 3번이 지방 같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 1번을 보게 되면 옷 색깔이 되게 화사해요. 맞아. 평양 사람들은 주로 화사하게 입거든요. 평양은 다 보도블록이 되고 먼지 날 일이 없어요. 근데 지방에는요. 거무칙칙한 옷을 입지 않으면 시커멓게 바로 때가 묻어요. 에스퍼가 맞추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못 맞추고 있는데 지금. 어려워요. 평양은 외국이에요. 현주 씨는 다 하여튼 북한이다, 세 개가. 네. 자, 우리 에스퍼 정답만 얘기해 주세요. 홍서범 씨 몇 번? 1번. 1번, 3번. 3번, 2번. 2번, 당연히 1번이죠. 1번. 자, 정답 확인합니다. 떨린다. 뭐야? 2000년대 압구정동 H백화점입니다. 압구정동?
아니 제가 제 인기가 2000년대에 머물렀거든요. 아, 맞추셨네요. 그래서 2000년대 저랬어 서울이. 옛날 사진입니까, 그러면? 2000년대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이미지라는 게 인식이 된 게 저 붉은 천만 봐도 저건 그래. 그냥 맞아. 북한이라고 북한일 생각하니까. 거니까. 맞아. 이것도 세뇌야. 더군다나 사진을 보는 순간 놀라운 게 평양의 젊은 분들이 데이트할 때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저렇게 얼굴이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합니까?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저 정도 스킨십은 뭐 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해보고요. 네, 근데 저기 지금 볼 때는 그렇게 싼 식당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쿠폰 들고 와서 뭐 이렇게 먹는 그런 건 아니고 좀 비싼 식당이에요. 외화 식당이나 하병 식당 같은 데인데 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봉사원들 자체가 좀 서비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고도 모른 척하고 거기서 이렇게 키스하는 커플도 있어요. 키스까지? 아, 뽀뽀 말고? 제가 직접 봤거든요. 저도 보고 모른 척을 해요. 거기서 일부러. 요즘 사람들은 뭐 옛날에는 뭐 걷거나 뭐 앉거나 뭐 공원에 가거나 이게 전부였다면 요즘에 뭐 걷기도 하고 집에도 있고 뭐 야외에도 가고 먹으러도 가고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마음껏 취향대로 데이트를 하는 그럼 한 거예요.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평양만 그냥 보이부 그쪽에서 그냥 냅두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도 저렇게 자유롭게 연애를 해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해요. 그 이유가 일단은 그 부모들이 뭐 누구 집 딸이다, 누구 집 아들이다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걸 자제합니다. 대신 좀 어두운 데 가서 이렇게 뭐 몰래 비밀 연애를 혼사길 많이 막힐까 봐. 네. 지방이라는 건 빤드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 데이트 가다가 또 자전거 타고 손잡고 가다가도 사실 앞에 아줌마 가면 손을 놨다가 지나가면 또 잡고 가고 그러거든요. 우리 연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이만감 안에 또 우리 풋풋한 북한 청춘 남녀 커플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대형군 진짜예요? 라이벌 생긴 거 알아요? 누구요? 소문 못 들었구나. 네. 앞에 경찰씨잖아요. 우리 옥별량을 두고 이 2명의 북한 남자가 큰일 났습니다. 좀 난감하네요. 많이 이뻐졌고요. 되게 이제 그 남자친구가 없었다면 아직도 사귀고 있어요. 국정원에 있을 때 그 마음 좀 있었거든요. 누나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빠를. 야 쓸쓸하다. 형님도 되게 좋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제가 또 억별난 마음은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태연이 버스야, 버스. 옥별량은 아직 안 정했어요. 대형군 혼자 싹싹사랑. 아, 짝사랑이요? 뭐 그럼 뭐 쟁취하는 게 누굴까에 따라 자, 이게 흥미진진할 때 우리 당사자 이야기 들어야 돼요. 우리 옥별량 여기서 이제 노선 정해야 돼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지금 섣불리 하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지켜볼게요. 평양하고 연애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갑자기 이명선 대표가 평양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연애할 때 지금처럼 막 사업 아무렇게나 막 들이대듯이 연애도 막 들이댔습니까? 저는 사실 17에 군대 나가가지고 여기 올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연애를 한다는 거는 이게 좀 부끄러운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로 간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많이 열린 겁니다. 이게 세상이 뭐 엄청 바뀐 거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하시면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6개월간 다녀오신 우리 은미 씨는 북한에 계셨을 때 데이트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평양이랑 원산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게 거의 일본이랑 무역 그 만경번 90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원산도 되게 흥한 도시였어요. 제2의 직할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원산 쪽에도 명사 심리가 있잖아요. 유명한 명사 심리가 있어서 이제 데이트를 하면 손잡고 그 거리를 뭐 다닌다거나 그리고 해안강장에 롤러 스케이트장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쉽게 대시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롤러 스케이트를 막 타다가 여자들이 엎어지거나 이러면 바로 이렇게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손잡고 로맨틱하구나. 한국 드라마.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때 전화번호 교환해서 같이 둘이 이제
쌍데이트? 쌍데이트. 거의 뭐 말투 작죠. 더블 데이트, 더블 데이트. 아니 근데 혹시 이번에 보면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북한에서 못 보지 않아요? 지방에선 참 드문데 저는 한 대를 봤어요. 제가 이제 일하던 집 그 사장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걸 비싼 돈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헉, 저런 것도 있네 하면서도 한쪽으로 욕하는 게 돈 많은 것들은 정말 돈 가지고 할 짓이 없다고 뭐 저런 것까지 사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있을 때 롤러스케이트는 엄청 많았었는데 저거는 없었고 저 뒤에 아파트를 보면 통일거리나 만경대 구역 쪽 같은데 저기 그냥 돈 받고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그런 장소인 것 같거든요. 일부러 저기 놀러 온 것 같아요. 먼저 평양 시민들이 옷차림이 달라졌지 말입니다. 사회주의 양식 딱딱 따르던 평양 시민들의 화려한 변신. 요새 평양에서 맵자다 소리 들으려면 이 정도는 입어줘야 됩니다. 뾰족구도 사수하자. 이제 평양 여성들은 이 팝은 안 먹어도 하이힐만큼은 포기 못한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양 여성들은 장마당 대신 대형 상점에서 쇼핑하고 안마기로 하루의 피로를 푼다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평양 시민들은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요? 북한 최고 휴양지로 꼽히는 원산 앞바다. 시원하게 혼합단물 한잔하고 휘발유 팍팍 뿌린 조개구이도 한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남한과 다르지 않네요. 최근 평양냉면이 지겨운 평양 시민들이 찾는 이색 맛집이 있다는데요. 먼저 미제 사람들의 주식이라는 햄버거. 평양 한복판의 햄버거집. 이거이 실합니까? 평양 고독한 미식가들이 찾는 초밥 전문점도 있습니다. 한 점 한 점 직접 손질한 초밥 맛있겠죠? 북한의 대표 명견 풍산깨. 아니죠. 평양엔 풍산깨 대신 귀여운 애완견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 애완견 정도는 길러야 평양 시민 아니겠습니까? 확 달라진 최신 평양의 모습. 입이 딱 벌어질만 하죠? 지금까지 고은여성 유은주였습니다. 네. 자, 평양의 모습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신기한데요. 사실은 뭐 제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평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근대화돼 있는 너무 신세계의 문물인데 그동안 본 사진들에 비해서 지금 봤던 사진들은 굉장히 그 주민들의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생활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민희 씨가 평양 아주 토박이시잖아요. 저 모습이 실제 저런 모습일까요, 진짜?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 TV에서랑 그냥 잘 안 보는 영화나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정상회담 소식을 바로바로 이렇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정말. 네. 특히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뭐 중국 대통령이나 러시아 뭐 다른 나라 대통령들하고 뭐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거는 이제 홍보도 하곤 했지만 네. 이렇게 미국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서 회담을 하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겐 충격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걸 또 과감 없이 그냥 솔직히 다 방송을 했어요. 한동안은 뻥했습니다, 정신이.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세상이 변인 거 아니야, 이게? 아니 근데 경철 씨, 저 사진 속의 시민들이 어떤 장소에서 저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저 사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커피숍이고, 네, 아까 신문 보시던 데는 이제 지하철역 같아요. 커피숍에도 TV가 있어요, 북한도? 네,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북한에서 저게 중대보도로 아마 발표됐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방송차가 달리면서 알려줍니다. 이제 맞아. 아 지금 중대 방송 시간이니까 들어가서 시청하라. 맞아. 시청하라. 시청 진짜? 안 하면 걸려요. 또 안 하면 걸려요? 네, 안 하면 걸려요. 난 진짜 이방가 윤방윤도 보면서 아니고 TV 보세요. 자, 중대방송 TV 잠시 봐요. 뒤에 진짜 중대 방송이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중대 방송이 있겠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12시부터 본 방송을 시청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주변에 어디든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네. 집이 아니어도. 카페든 식당이든 들어가서 만약에 이렇게 그 보지 못하잖아요. 전기가 사정이 없어서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그 발동 전동기라든가 이런 걸 가져다 놓고 기름을 넣어서라도 무조건 그 중대 뉴스를 이제 꼭 들어야 돼요. 무조건 봐야 되는 네, 거야. 안 그러면은 안 돼. 그 책임자가 엄청난 처벌을 받아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나한테 이제 처음 들려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방송을 다 내보내고 난 후에 누가 물어봐요? 너 방송 봤니 안 봤니? 네, 그 토요일마다 그런 거 있어요. 물어본대. 뭐 당원 근로자 학습, 그다음에 뭐 학습회 강연회 버거대 뭐 이런 데서 물어봐요. 당비서나 초연당 물어본댔잖아. 생활총화 시간 그런 때. 거는 아니 라디오도 없으면. 네, 평양은 이제 되게 보면 다 핸드폰이 다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설마. 핸드폰에 노동신문 어플을 깔면 됩니다. 설마. 진짜로. 어플 깐다고요? 네, 어플을 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신문을 볼 수 있어요. 꼭 동영상이 아니어도. 네, 동영상이 아니라 신문 알고 내가 그 내용을 알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노동신문 가입하려면 북한의 핸드폰이 이제 분기에 450원이라는 돈을 내보내요. 체컴이라는 곳에서 450원을 분기마다 싸주는데 그 450원의 20%를 내야 됩니다. 노동신문 이제 가입을 하면 따로 돈을 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450원이 20%면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1분 통화하는데 4원 잘리거든요. 4원이. 20% 하면은 이제 90원 나가는데 몇십 분 통화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신문을 이제 그지 가입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녹화하면서 북한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평양하고 원산, 회령 뭐 이쪽 지방하고는 너무 하늘과 땅 차이고 정말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지방 같은 경우는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는 집이 대다수거든요. 진짜 뭐 겨우 한 대 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민반 정도 그 몇 명만 딱 보고 나중에 이제 저녁에 인민반 회의를 할 때 그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당의 방침 뭐 네. 당에서 이런 일이 TV에서 있었다.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러네. 아니 근데 아까 그 가족 사진 봤는데 뭐 선글라스 끼고 진짜 저래요? 저게 지금 짧은 치마를 입은 사진이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원래 저렇게 짧게 못 입었어요. 항상 무릎을 가렸는데 최근 김정은 정권이 되면서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어도 이제 그런 막 단속을 한다던가 그런 규제가 조금은 좀 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되게 많이 입고 저 선글라스도 최근에 들어서 되게 유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 공주 드레스 같은 경우도 한복을 많이 입긴 하는데 여름에는 저렇게 좀 시원하면서 짧고 그리고 12월부터 3월 말까지는 바지를 입을 수 있는데 봄이나 여름에는 무조건 치마를 입으라고 그러거든요. 아, 이게 잠깐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뭐 진짜 드레스든 저런 짧은 치마든 괜찮아요. 치마면 됩니다. 근데 치마를 안 입을 경우 여명기 찰 때라던가 아니면 대학생들은 이제 대학생기 찰 때가 단속을 해요. 치마 안 왜 입었다고? 치마를 안 입었냐? 왜 바지 입었냐? 지금 남자가 입은 옷 있잖아요. 네. 지금 평양시 사람들이 유행입니다, 저게. 왜냐면 그 국경연선 쪽에 나가면 이제 평양시 이제 무역 일꾼들 보면 다 똑같아요. 예. 안 이상해요? 치마만 입고 바지 아니 저도 그게 지금 같은 나라 안에서도 평양의 법이 다르고 지방의 법이 다른 게 뭐냐면 놀랍지 않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자강도 같은 경우는 그 북한에서도 제일 혹한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너 밖에 나와 다닐 때도 꼭 바지를 입어라, 뭐 치마를 입어라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아닌데 단 치마를 입고 가야 되는 데는 어떤 데냐면 행사 하는데 그 구두 신고 스커트를 딱 입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다리. 그런 데는 이제 규철대 끼고 나서 이렇게 딱 서 있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도 치마 입으라는 겁니다. 그럼 스커트 입고 자전거 페달 밟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지 입고 가다가 딱 잡혔습니다. 그럼 그대로 데리고 가서 지방 뚝 쌓기. 이거 강하천 뚝 쌓는 거 돌나르게 하고 치마 입었다고? 치마 입었다고요? 바지 입었다고. 바지 입었다고? 왜냐면 대박이다. 사회주의 생활 양식 야, 그 풍습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해서 가서 돌나르게 하고 그다음에 풀 뽑기 시키고 하는데 단 이제 지방에서는 반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일 할 때 치마 입고 하라는 건 억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평양만큼은 이렇게 스커트에 대한 제한이 없고 바지를 많이 입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임 대표님. 네.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이고 이 법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말이야. 생긴 겁니까? 그게 원래 북한에서는 이제 뭐 사회주의식 생활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쪽인데 지금 쭉 얘기하는 것이 그때 좀 제도적으로 뭐 계절마다 또는 정치 행사 때마다 조금씩 이게 그 변하는 그런 게 있고 이게 옛날에 김정일이 지나가다가 한마디로 한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 남자랑 보게 되면 옷도 좀 이렇게 비싸 보이고 맞아. 몸집이 있어요. 살집이 있다는 건 중산층 이상 되는 상류층에 가까운. 그리고 저 남자가 신은 신발이 부츠라고 하거든요. 저건 돈주들만이 신는 거예요. 돈주야. 저기 하나당 100불 이상인데 저걸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상류층 집안이에요.
아 지금 돈주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여성분의 그 손은 또 잠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그 자세히 보면 손 선풍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네.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저거. 귀 달렸어. 요거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북한에서도 이게 유행하네 이게. 이야. 혹시 평양도 이게 유행하나? 제가 오기 전까지 이제 유행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가끔 평양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북한의 전기 사정이 이제 곤란하니까 태양열을 이용한 이제 그 전자제품들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저 선선풍기도 더울 때는 이제 그 태양열로 해가지고 충전할 수 있어요. 좋다. 그래가지고 좋다. 이제 그때가 한참 나올 때였는데 아마 지금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대박.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렇게 그냥 날개만 있는 선풍기였거든요. 배터리 넣고 그냥 이렇게 다는 건데 약간 바람도 안 쐬고 잘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를 많이 들고 다녔는데 네. 저도 저 사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거 지금 한국에 한창 유행하는 건데 그렇죠. 북한에 있는 거 보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즘 북한에서도 그 폭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장마당에 선풍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사가지고 가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무용지물이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저 선풍기가 들어 있어야겠는데 사실 제가 북한하고 그 밀무역 하시는 분을 뵀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머리 쓰셨냐면 선풍기를 전기 충전 못 하니까 자체로 이렇게 돌리면서 자체 충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고요. 또 그 선풍기 밑에다가 라디오를 달아가지고 이분이 임의 시간에 주파수 맞춰서 라디오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개조하신 것도 저는 봤어요. 예. 저 아무튼 뭐 이거 정보분 임 대표님 또 수출하러 가시겠어요? 아니 저거 그저 북한에서는 선풍기 있는 집이 부잣집이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요새 보니까 조금 우리 저 핸드 선풍기를 북한 업자들이 꽤 사 들어가요. 다 요새. 중국 거니까 뭐. 그런데 중국에서 사 들어가도 북한에 가면 저게 엄청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도 하나의 과시성 상품으로 지금 등장하는 그러니까 거죠. 저 가지고 내가 봤을 때 굉장히 과시하고 있어. 왜냐면 그때도 한번 얘기 나왔었잖아요. 북한 그 요즘에 유행하는 옷에 대해서 약간 시스루가 유행이라고 했는데 저 여자분들 약간 비치는 가디건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손에 선풍기 일부러 들고 이쪽 손에 팔찌를 차고 아이에겐 온갖 액세서리를 다 해줬어. 네. 예. 근데 뭐 알고 보니까 새 남매래요. 아무튼 간에 손에 이렇게 핸드백까지 하나가 있는 거 보면 맞아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집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아까 그 사진 중에 저는 우리나라 마트 사진인 줄 알았는데 평양 마트라며요, 저 사진이.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거는 그냥 북한 정부에서 홍보하려고 뿌린 사진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가 여행 가서 찍어 오신 거잖아요. 예. 실제 사진이거든요. 저희가 평양시에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복지구 상업중심이라고 광복백화점인데 시장보다 좀 싸요. 항상 그 시장으로 덜이 흘러 들어가니까 우리가 좀 싸게 해갖고 걔네들 덜 고들이 잘 해갖고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좀 많이씩 해오거든요, 쇼핑을. 그러면은 마트에서 계산할 때 요거 계산할 때 바코드는 찍어요, 안 찍어요? 네, 바코드는 찍는데 네. 바코드 바코드가 찍고 있어. 그다음에 전자라든가 뭐 그런 거로 결제도 하고 현금으로 결제도 하고 네. 그렇게 해요. 그럼 마일리지는 있어요, 없어요? 마일리지 같은 거 혹시 봉투값 따로 받아야 안 받아요? 저 마트 궁금하네. 마트에서 파는 상품의 85%가 북한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신기한 거는 요새 중국산보다 품질이 좋아졌어요, 북한산이.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전족되는 중국 사람들이 북한산 상품을 모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꾸. 근데 즉석 식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식당에서 저 마트 안에 있는 식당에서 만들어 갖고 파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식당들도 뭐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가서 밥을 하는데 일을 많이 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불 네. 피워야 되고 뭐 이것저것 그러다 보니까 가서 그냥 쪄서 먹고 뭐 이렇게. 규모가 지금 형광등 위에 보시면 굉장히 커요. 네, 엄청 넓어요. 우리나라 대형마트만 한 것 같아요, 사이즈는. 한 4층, 3, 4층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네. 그 마트의 꽃 우리가 또 배고플 때 시식 코너를 찾아가거든요. 거기에도 시식 코너가 있나요? 시식 코너는 없어요.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시식 코너를 보고 이거 진짜 먹어도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먹었다가 안 사면 괜히 욕먹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저 한국 금방 왔을 때 마트에 가서 장을 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처럼 카트 끌고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카트를 끌려면 돈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건을 그냥 이렇게 막 안고 다녔는데 예, 거기 사람들이 그냥 이거 갖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을 내는 줄 알고 싫다고 했어요. 진짜
지금 보면서 느낀 게 평양 사람들은 탈북해서 오면 저희는 적응 기간이 길면 한 3, 4년 되는데 그치. 평양 사람들은 적응하겠네. 적응 기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모르니까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요. 카트를 모르는 그렇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부분 모르죠. 자본주의 사회라면 더욱더 돈을 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뭐든 다 돈이잖아요. 저는 고기 매대 갔는데 1kg를 달라고 했어요. 국거리 우리나라에서? 네, 돼지고기 1kg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북한에서 항상 특이한데? 1kg 다리를 사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되게 우아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냥 담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와서 보니까 1kg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것만 사면은 엄청 오래 먹는데 그래서 여기선 그늘을 하는구나. 정육점에서 1kg 주세요는 좀 드물죠. 그렇지. 근데 북한은 1kg 하지. 저는 한국에 와서 그 고기가 그 돼지고기가 그렇게 종류가 많은 거 처음 알았어요. 왜? 예, 북한에는 그 고기 한 700g 그리고 뼈 이렇게 맞춰서 1kg씩 이렇게. 그래요? 예, 맞아, 그렇게 맞아. 돼요. 뼈랑 그래서 같이. 고기를 보면 되게 예뻐요. 고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데 그 고기를 딱 들면 안에 뼈가 있어요. 그래서 1kg 샀다고. 예, 그렇게 파는데 한국에 오니까 뭐 삼겹살, 등심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항정살. 근데 북한은 앞다리, 뒷다리 그리고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kg 샀으니까 미니 씨가 한국에 1kg가 많다고 했구나. 그죠? 맞아, 거기서 맞아, 뼈가 맞아. 있으니까 양이 적었겠어요. 근데 아까 영상에 보니까 그 주민들이 바람마도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안마기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안마기를 자주 이용하나 봐요. 뒤에 판매하는 걸 것 같은데. 저 되게 비쌀 텐데. 저거는 마트 같지가 않은데요, 천장이? 저게 약간 뭐냐면 전시관. 전시 진짜. 3대혁명 전시관 안에 매년 가을마다 과학기술 전시회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럼 중국 그러네.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서 홍보를 많이 해요. 우리 회사 이런 제품 있고 이런 제품 있고. 네, 아마 그래서. 근데 제가 있을 때는 마사지 기계까지는 없고 그냥 마사지를 해주시는 분들은 있었거든요. 사람이? 네, 한 타임에 뭐 20달러를 30달러 받고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병 거치고 뭐 좋다고 그래갖고 더 많은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렇게 기계가 있다는 거는 저기 좀 박람회예요, 박람회. 우리나라 것 코엑스 같이. 전 아까 그 영상 중에 그 바다, 이렇게 원산 바다인 것 같은데 너무 경치가 좋고요, 깨끗하고 실제로 그 원산이 고향인 문미 씨 정말 저렇습니까? 네, 저기 보면 지금 메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저는 한국에 와서 되게 놀라지 않았던 게 제가 바다 이제 주변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여름마다 이제 관광객들을 볼 수 있다던가 그리고 이제 들놀이도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명절이면 뭐 불고기 만들어서 저런 이제 모래 위에서 같이 가족들이랑 보내고 그리고 저기 보면 얼음통이랑 카카오통이랑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데 저 업그레이드 된 게 저 냉장고 있잖아요. 저건 없었거든요. 제가 있을 땐. 근데 지금 보면 냉장고에 뭐 전기를 어디서 끌어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거까지 있는 거 보면 참 많이 발전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 색깔 봐요. 물이 정말 무슨 지중해 바다 같고. 그러게, 저 요트 떠 있는 거 봐, 요트. 요트가 있어. 보라카이야. 저기가 동해 바닷가라서 물이 되게 예쁘고 보면 관광객들이 쓰는 바닷가랑 그리고 일반 주민이 쓰는 바닷가가 나뉘어져 있어요. 요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요트? 그러니까 요트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제 요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의 물은 더 맑고 더 아름다워요. 근데 일반 주민들이 쓰는 데는 아직 좀 지금 많이 오염됐다라는 정도로 비키니 입어요. 그러니까 저희 또래 친구들은 거의 바닷가에서 이제 손잡고 데이트하면 거의 한국식 키스만 못한다 뿐이지 다 거의 행동들은 아니 비키니 입냐고요. 비키니 입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러니까 바닷가다 보니까 여름에는 그런 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 강원도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알아요 하면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평양 다음으로 북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강원도 원산입니다. 원산을 운 좋게 가봤던 게 저희 외삼촌이 거기 장가를 가서 살고 있어서 가봤는데 저는 그때 정말 충격적이어서 저게 북한인가 싶었던 게 뭐냐면 저기서 서핑합니다. 서핑하는데 그때 당시 그 여기 한국에서 말하는 그 비치 드레스라고 합니까? 이렇게 끈으로 된 원피스를 북한 여자들이 입고 저 해변가를 쫙 뛰어나가는데 이 다리가 막 보이는 겁니다. 이거 찢어진 그 원피스 사이로. 그래서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어머나 여기가 북한이 아니나? 왜 이렇게 여자들이 저런 날라리 치마 입고 다니나 할 정도로 평양보다 훨씬 더 개방된 모습을 보여줬던 곳이 그러니까 저
은미가 그래서 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정착 생활할 때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제일 많이 깼어요. 그리고 원산이라고 하면 전국의 북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라고 꿈꾸는 도시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와서 바닷가 어디 가보셨어요? 제일 좋았던 데가? 저는 부산에 갔을 때 참 내 고향에 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짠 바다 냄새 있잖아요. 해운대. 네, 해운대 갔을 때 그 짠 냄새를 맡으면서 아, 내가 참 아름다운 도시에서 태어났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강원도 원산에서 놀았던 바닷물에 그중 그래도 좀 가깝게 됐던 바닷물이 어디였냐면 강원도 강릉에 있는 바닷가였습니다. 경포대. 네, 물 온도가 일단 강원도하고 너무 같았고 그 원산 앞바다 그 물 온도랑 너무 같았고 짠이 농도가 부산에 있는 그거하고 틀립니다. 이게 먹어봤더니 절대 미각이네. 아니 저는 대비가. 저는 자강도 산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산에 가서 물 먹어봤을 때 아 바닷물이 짜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이거 좀 쳤네. 맨날 장자강에서만 장자강에서만 아니 내가 유나 씨 놀다가 돌고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네. 돌고래상 맛보면 아는 거죠? 야 이거 간이 안 맞는다 야. 아니 근데 자강도 애들이 진짜 몰라요. 산골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압록강 보고 야 바다다 야. 진짜예요.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랐던 게 처음에 왔을 때 해운대 갔을 때도 너무 놀랐었거든요. 근데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을 정도로 제주도에 한 번 딱 갔었어요. 근데 거기가 예쁘지. 진짜 그 다이아몬드 어디예요? 저 어디? 너무 예쁜 거예요. 어디예요? 협재. 우도? 우도. 우도. 우도 좋죠. 그게 예쁘다던데. 우도 좋지. 우리 저 현주 씨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 살았고 그쵸, 많이 우리 또 가봤고. 부의 상징. 네. 어디가 가장 바다를 많이 가봤는데 그렇죠. 정말 예쁜 게 안면도. 안면도 예쁘네. 네, 안면도 앞바다가 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동해를 갔었는데 망상 해수욕장. 망상. 정말 예뻐요. 거기는 그 한옥으로 그 뭐지 펜션도 있고 해수욕장에 쫙 서 있고 그다음에 캐러반이 쫙 줄서 있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니, 망상이 우리나라 해수욕장 중에 해변 길이가 제일 긴 데예요. 아 그래요? 그렇지. 진짜 예뻐요. 그렇죠. 예. 서범 형님 저 끝으로 저 우리 중에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최고의 바다. 아, 우리나라 그 바다는 뭐 서해 바다, 동해 바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남해 바다가 남해 바다. 저 가봤어요. 정말 그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고 해외에 온 것 같은 그 한려수도 이쪽이 정말 경치도 좋고 최고죠. 네, 최고라고 생각해요. 한려수도. 제가 거제도에 부모님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거제도 그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되게 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 야 이거 지금 휴가 끝 딱 마지막 주거든요. 이제. 다시 가고 싶어. 다시 가고 싶어. 지금 막 마지막 주야. 다시 가야 돼. 아. 그러니까 몽돌이라는 게 저는 무슨 그냥 이름인 줄 알았는데 진짜 돌이 있는 까만 돌이, 예, 동글동글한 돌이.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영상 속에서 나왔던 저도 이제 또 제가 먹는 걸 너무 즐겨하다 보니까 햄버거가 나왔어요. 이 햄버거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우리 또 류리학원 출신 우리 또 미니 씨께서 혹시 평양의 햄버거 맛집 어디에 있나 좀 아시지 않으세요? 저기 사진 속에 있는 곳이 모란봉에 있는 2층짜리 삼태성 청량음료점이라고 햄버거로 되게 유명한 맛집이에요. 야 감자튀김. 근데 저거 디자인이 그 엠무랑 좀 비슷하게 좀 만든 거 같아요. 맞아.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섞인 거 보니까. 그 햄버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 들어오면서 그때 김정은이가 직접 뭐 그 햄버거 간 데서 먹어보고 이건 햄버거가 아니다. 햄버거를 제대로 만들어라 하고 직접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나라 원수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그 평양 중심거리에서 그 생산하는 햄버거는 거의 국제적인 그룹 그 햄버거 맛, 그거하고 거의 근사돼요 지금. 제가 개선청양공원 그 개선빵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좀 일을 했었는데 한 달 정도. 그때는 그냥 소고기라고 하지 않고 함박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밤낮 이렇게 막 다졌거든요. 소고기를 그렇지, 다지고. 함박 스테이크 일본식. 저는 감자튀김은 없고 그냥 햄버거에다가 그다음에 닭튀기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콜라랑 뭐 이렇게 음료 나오는 게 한 세트였거든요. 네. 아니 그럼 북한은 그 다른 뭐 새우버거나 치즈버거 다른 종류의 버거는 없어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북한 햄버거 메뉴에 대해서 우리 인민 여동생 송희 씨와 유재한 씨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야, 여기가 평양에서 제일 유명한 고기겹빵집이구나. 너무 맛있겠다. 기대된다. 기가 막히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북한 최고의 햄버거 가게 평양 달비입니다. 손님, 어떤 걸로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뭐 고기겹빵 이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이 동무가 정말? 왜?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기겹빵. 평양에서는 고기겹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긴 해? 햄버거라고 하신다고요? 야, 이제 다 됐구나. 그렇다면 그래, 알겠다. 햄버거. 근데 햄버거 그러면 좀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동무의 덩치를 봐선 목송이 창군 감일 것 같은데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종합 햄버거가 어떻습니까? 종합 햄버거는 무엇입니까? 종합 햄버거로 말할 것 같으면 예. 조금만 기다리시라요. 예. 엄청 크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 와, 1급이 어리사요. 셰프가 됐어? 북한의 푸른 초원을 뒤널던 신선한 소고기를 가져다가 칼로 잘게 다진 다음 부침판에 노릇노릇하게 구워낸 소고기 한 박스 2장. 김정은도 홀딱 반한 얇은 치즈를 2장씩이나 넣은 햄버거입니다. 어우, 너무 맛있겠는데 근데 제가 촌뜨기라 가지고 소고기를 잘 못 먹어요. 다른 버거 좀 추천을 좀 해주시면 어떨게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 예. 요 물고기 햄버거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물고기요. 예. 알아요. 어떤 햄버거인데요? 푸른 원산 앞바다에서 싱싱한 고기를 잡아서 살만 살살 발려내서 고소한 콩기름에 차랄라 튀겨낸 생선튀기에 치즈 한 장을 척! 바다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자, 여기서 자, 뭐를 먹을까 하는데 그렇지, 요거. 야, 이거 엄청 크네요, 요게. 돼지고기 삼겹살, 다진 소고기, 닭알 부침 햄버거. 목송이 장군이라 그런지 알찬 햄버거를 선택하셨구만요. 좀만 기다리시라요. 예. 오, 진짜 나오나 보네. 야, 맛있겠다. 와! 우와, 빨리 왔어요. 와!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들어갔네. 게다가 삼겹살이 통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건 한입 앙 베어보면 진짜 얼마나 맛있을까. 세상에 고기가 육즙에서 막 그냥 입안에서 그냥 확 그냥. 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야야야야야! 야! 어머나! 니 지금 뭐하네?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했더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햄버거 먹는데요. 지금 네가 지금 떡 먹을 때가 일어나라. 이거 작년 홍수 때 떠들어가지고. 우리 야야 최한동무가 오늘 생활총화를 제대로 하겠구만요. 여러분, 우리 또 다시 만나자요. 와, 근데 너무 불쌍하다. 햄버거 좀 먹고. 이젠 참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먹방 요정 우리 아라 씨. 아까 그런 사진들 보면서 뭐 기억에 남는 것들 있어요? 저는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게 강아지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이렇게 작은 강아지를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 어릴 때부터 이제 자본주의 상징하면 부유한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막 끌고 다니면서 애견 막 예뻐해주고 이런 게 되게 날라리 중에 날라리로 생각했었거든요. 엄청 안 좋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그냥 애완용 강아지면 되는 거지 그 강아지계에 견종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 몰라요. 그리고 강아지 그 애완용 강아지의 상징이 뭐냐면 흰색이에요. 네, 주로 흰색이면 아 저기 애완용이구나.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저도 키웠었고 다른 사람들이 키운 강아지를 보게 되면 다 패키니즈인가? 예, 그 종류에 가까워요. 저도 제 키우던 종이 무슨 종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집에 말티즈를 길렀었거든요. 키웠었거든요. 대박, 잘 살았다. 근데 막 털이 엄청 날려가고 어제 막 묻고 그때는 털 깎는 것도 아예 모르고 그냥 키웠었는데 그때만 해도 평양에서 그 말티즈, 뭐 치아와 푸들 이렇게 중소형 견들 있잖아요. 닥스훈트나 뭐 이런 게 되게 인기였는데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 리트리버나 그다음에 달마티안인가 그 달마티안. 존박이 이렇게 그런 거 키우는 집도 한 마리. 봤어요. 근데 정말 그 애완견이 막 그 부의 상징으로 돼가지고 정말 가격이 엄청 치솟았을 때는 한국 돈 100만 원까지 나갔던 적도 있어요, 정말로. 아까 이렇게 안고 있던 견종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 강아지도 그렇고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사실
긴가민가하게 잭 러셀 테리어라고 있어요. 그 개인데 뭔가가 좀 부족한 듯한. 그리고 잔디밭에 있는 개는 난 펌피친 아니 근데 민용 씨, 이제 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잭 러셀 뭐 이런 거는? 잭 러셀 테리어. 아니 왜 이렇게 개에 대해서 잘 아시죠? 어렸을 때 그냥 수의사가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어울린다.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견종 그 백과사전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심한 그걸 보다 보니까 대단하네. 개 얘기하니까 이렇게 박식하고. 그 북한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강아지를 뭘로 먹이며 사료가 따로 있나요? 그냥 밥 주고 밥 주고 그다음에 거기 뼈 있잖아요. 뼈 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소세지를 잘라서 주거든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개 사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몰라. 그래서 북한에서 그 건설로 외화벌이 노동자들 나가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마트에 가요. 쇼핑하러 갔는데 강아지가 그려 있으니까 개고기인 줄 알고 사와요 그거를. 개고기인 줄 알고 사와요 그거를. 사서 먹으려고 딱 꺼냈는데 이렇게 알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개고기를 가공해갖고 이렇게 알알이 된 거 알맹이를 먹나 보다. 먹었던 적이 있대요 그거를. 개 사료에 강아지 네. 그림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개가 외무성에서 이렇게 자, 강습을 이거 하는데 강아지 그림이 있다고 아무거나 막 사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개를 가족으로 생각하기 그럼요. 때문에 안 먹으니까 걔네 가서 수준 떨어지게 그러지 말라고 그러게 예, 강습을 그리고 받았었어요. 강아지한테다 옷 입히는 걸 모릅니다. 근데 하교들이 입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만한 아기 옷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다리가 이렇게 밑으로만 4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엄마가 이거를 나올 때 이렇게 마대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르륵 다 쏟습니다. 쏟아갖고 야 누구네 집에서 뭐 친척이 나왔대 하면 사람들이 와갖고 그걸 사간단 말입니다. 근데 애기 엄마들이 왔다가 그게 너무 예쁘고 여기 뭐 리본 달려있고만 하니까 사갔는데 보면 여긴 짧고 여긴 길고 아 이게 그러면 기저귀 뗄 때 입히는 거 감독을 진짜 입혀가지고 강가에 데리고 나온 가능성이 거 진짜 있지. 봤습니다. 내가 네. 북한에서 진짜 개 그림 있으면 과자인 줄 알고 했더니 이게 말이 되네요. 네, 상식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반려동물이 아팠을 때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물병원이 있어요? 북한에? 방역소가 있어요. 있기는 수의방역소. 있는데 수의방역소가 있는데 약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강아지가 이렇게 그 감기가 온 것 같다면 귀를 재보게 되면 뜨끈뜨끈 하거든요. 그러면 약 감기였다 그러면 사람 먹는 약의 4분의 1에서 6분의 1을 잘라가지고 벌려가지고 먹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개가 있었는데 개가 쥐약 먹은 그 쥐를 먹고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 맞아, 할머니가 시골에 의사였으니까 할머니가 혼자서 다 치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의학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쌀뜨물을 먹여서 그거를 해독을 시킨다고 해서 이거는 북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제 방법이거든요. 이제 해독을 시켜서 이제 그 개가 살아났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북한에 애완견이라는 건 저는 있을 때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냥 강아지는 무조건 집 지키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었고 그렇지. 한국에선 짖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거 성대 그 수술도 하잖아요. 맞아요. 북한은 못 짖으면 그 강아지 아니에요. 집 지켜야 되는. 그러네. 한국에 와서 놀랬던 게 그 강아지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강아지가 이렇게 사람을 물거나 이러면 그렇게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물라고 교육시킨단 말입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무조건 물으면 야 얘는 충성스러운 개인데 아니 저희는 자강도에 있을 때 이 아빠가 군관인데도 불구하고 저 군인들이 도둑질하러 옵니다. 배고프니까 군관네 집에 대야 먹을 게 있으니까 군견을 우리가 3마리 이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엄마가 문 열고 딱 나가더니 소리가 딱 질러서 아버지가 이렇게 나가보고 우리도 막 문 비비면서 나가봤더니 그 사냥개 3마리가 그 김치도둑놈을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딱 세우고 있는데 멋있다. 정말 거짓말 아니고 요렇게 하고 남자가 있었는데 속눈썹 다 얼어가지고 딱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밤새 기다린 겁니다. 이 군견 3마리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이 괜찮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 너 김치도둑질하 갔다고 왔다가 얼어서 동태될 뻔했구나. 우리 강아지들 3마리 놓더니 야 충성 잃어 충성 이어 충성 사너 영원히 사랑해 주겠어. 영원히 사랑해 주겠어 하면서 아버님이 거의 김정일 말투. 이게 군인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모든 게 다 완전 군인인데 섞이시네. 저희 보고 그 강아지를 놓고 강아지 따라 배우라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자, 아무튼 뭐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평양의 모습인데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부터는요. 남성 시청자분들이 특히나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평양 미녀들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할 텐데요. 네. 그 전에 모셔야 될 분이 있죠? 네, 관상 전문가 안준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상 전문가와 풍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안준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평양 미녀들 관상 봐주시러 오셨는데 일단 약간 맛보기로 우리 사우스포 분들 관상부터 한번 어떤가요? 네. 저는 혹시 저는 사실 약간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었어요. 제가 왜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관상에는 유교라는 게 있어요. 육요 6군데가 가장 밝게 빛나는 부위인데 그 부분이 밝게 빛나고 계세요. 그 부위가 어디냐면 양쪽 눈썹, 그다음에 가운데 인당, 그다음에 여기 산근이라고 하는 자리, 그다음에 양눈. 근데 그 자리가 굉장히 밝게 빛나게 계셔서 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이시고 서른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제가 보기엔 경영자나 아니면 어떤 무언가 가게를 운영하시게 되거나 저 올해 제작사 차렸는데. 네. 올해 30이에요? 네, 차렸어요. 와, 회사를 진짜. 차렸어요. 그렇게 보이는 상이세요. 와, 감사합니다. 관상을 소름이 돋네, 좀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 믿자니 좀 그렇고 좀 뭐 어떻게 받아들이면 딱 좋을까?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저는 운명론자적으로 본다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제가 관상을 이렇게 15년째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봐오면서 실제적으로 그 운이 개선돼서 좋아진 분도 많았었고 실제로 그런 걸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맹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자기를 한번 객관화시켜서 자가 진단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뭐 그것은 꼭 관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기회를 갖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남남북녀란 말이 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지리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북방계와 남방계로 좀 갈라서 보는 하나의 그 이론이 있어요. 근데 북방계 쪽은 그 약간 온화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강한 거고 남방계 쪽은 선이 굵고 화려한 느낌이 강한 건데 이게 남성과 여성으로 비교해 보면 여성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단아하고 차분하고 굉장히 여성스러워 보이는 면이 부각이 되는 거고 남성은 강인하고 시원스럽고 굉장히 쾌남화 스타일의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남북녀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평양 미녀들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신은아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평양 미녀는요. 이거는 누구야? 젖살이 통통하구나. 제가 준비한 평양 미녀는요. 북한 유일의 항공사죠. 고려항공 승무원 사진인데요. 승무원은 북한 여성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평양을 찾는, 그러니까 북한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보는 얼굴인데요. 그만큼 북한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저처럼 너무 예쁘고 청순하지 않나요? 네. 언니가 더 예뻐요. 아라 씨가 준비하셨죠? 네. 하늘에 고려항공 승무원이 있다면 땅에는 평양 교통경찰이 있습니다. 평양을 찾은 외국인들이 가장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는 게 평양의 명물인 미녀 교통경찰인데요. 한국과 달리 북한은 교통경찰을 뽑을 때 출신 성분과 그리고 또 학력, 미모를 가장 우선순위로 뽑는데요. 저만큼 귀엽지 않습니까? 귀여워요. 귀엽네, 진짜. 네, 다음은 한송이 씨가 준비하셨죠? 오야야, 저 성희가 소개할 미녀는 아리따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관광 안내원 미녀입니다. 자, 저를 따라오라요. 이쪽으로. 팔로미. 지금 뭐 하십니까? 외국인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나 중국어 같은 외국어 능력도 출중한 스마트한 미녀들입니다. 오야야, 맵자도 너무 맵자지 않습니까? 노란 유니폼이 잘 어울리는 이 미녀. 평양 햄버거집 종업원인데요. 이 제빵 모자를 쓰고 햄버거, 브레드를 굽고 평양 주민들이 햄버거 즐겨 먹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미모네요. So beautiful. 네, 다음은 옥별 씨가 준비하셨죠? 저 옥별이가 소개할 미녀는요. 저도 한 번 못 가본 평양 카페 종업원 미녀입니다. 맵단 유니폼을 입고 커피와 케이크를 나르는 모습 제 여자인 제가 봐도 참 예쁜데요. 오빠들 눈에도 이쁘시죠? 네.
네, 아무튼 뭐 이게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잖아요. 근데 보면 다 다른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어떻게 이명필 씨는 어떤 여자분이 제일 저는 그 아까 그 검정색 한복인가요? 안내원 분. 손예진 닮은 이분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아. 저 머리가 대학생 지금 단발이에요. 아 그래? 네, 대학생들은 단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관광 안내원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면서 관광 안내를 담당하는. 아 외국어 대학이거나. 네, 외국어 그럴 대학이거나 수 있어요? 종합대학이거나 뭐 그 정도 되는. 오,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 옥별이가 소개한 여성분은 진짜 북한 분일까 하는 의심마저 중국 사람 같이 드는데 생겼어. 그 중국의 장백지 배우 맞아.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이름은 류영미. 되게 서양적이라는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요. 네, 예. 중국 그러니까 왜냐면 쪽에. 우리가 북한 미녀 하면 약간 좀 동양적인 그런 얼굴이 떠오르는데 여기는 예, 특히나 좀 더 서양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예. 관상 전문가 안준범 씨와 함께 본격적으로 평양 미녀들에 대한 비밀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화면 보여주세요. 평양에 미녀가 많은 이유는 외모 때문이다. 뭘까요? 이명필 씨. 평양에 그 아무래도 잘 사는 도시니까 네. 돈이 많기 때문에. 아. 네, 이게 돈이 많아야지 성형도 좀 하고. 맞아요. 아무래도 돈 많은 분들이 맞아요. 많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뻐지십니다. 네. 관리도 하고. 네, 그렇죠. 평양에 미녀가 많은 이유는 관광객 때문이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가니까 배우기도 하고 약간 좀 호기심을 유발하려고 따라하기도 하고. 자 정답 확인합니다. 평양에 미녀가 많은 이유는 길거리 캐스팅 때문이다. 길거리 평양에 무슨 길거리 캐스팅이 있어? 북한에? 섭외되는 거야? 평양 토백이잖아요, 나민희 씨. 진짠가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식당들, 외국인들이 아무 식당이나 자주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사장들이 앞다투어서 되게 예쁜 여자들은 많이 섭외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도 졸업할 때 요리학원에 뽑으러 왔었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예쁜 여자가 보이면 막 캐스팅을 해요. 제 친구도 평신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식당이었는데 그 옆으로 지나가다가 사장이 나와가지고 무작정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한테서 일 안 하겠냐고. 그리고 한 친구도 되게 예뻤는데 걔는 그냥 길거리만 나가면 친구가 안 가겠냐고 계속 제의를 받고.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취업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돈 잘 벌 수 있는 곳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 오면 뭐 달마다 얼마씩 줄게 이런 식으로 월급을 제한하면서 많이. 제가 지금 소름이 돋는데 제가 맞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예쁘면 캐스팅해서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식당이나 이런 장소에 갔다가 놔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북한은 99%가 1%를 위해서 희생하는 체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자강도에 미인이 없나? 자강도에 미인 많습니다. 맞아. 근데 이 미인들 다 어디로 갑니까? 평양으로 가는 겁니다. 학교 오면 애들 줄 쫙 세워놓고 여자들 다 일어나라. 다 서요. 다 선 다음에 딱 이렇게 보면서 옆각 이거 다 상품입니까? 이거 다 봅니다. 이렇게 본 다음에 뽑아갑니다. 그럼 얘네 어디 갑니까? 평양에 갑니다. 그럼 예쁜 사람들의 그 파퓰레이션이 평양에 올라가고 못생긴 사람들만 지방에 남아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평양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맞아.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이뻤어. 그렇죠. 다 뽑혀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거지. 다 뽑혀갔어. 결코 지방 사람들이 못생긴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저분의 관상은 우선 얼굴형은 북방계형의 그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제 폭이 좀 좁으면서 긴 얼굴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목구비는 전형적으로 이제 남방형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눈에 쌍꺼풀이 좀 크고 그다음에 코가 길고 뾰족하게 내려오면서 입술의 그 위아래 두께가 두꺼우면서도 이제 큰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분에게 이제 가장 크게 특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눈썹인데요. 눈썹이 굉장히 시원스럽게 이렇게 쭉쭉 잘 길게 뻗은 눈썹의 포인트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눈썹이 되어 있는 경우가 출세에 빠르고 성공하는 데 굉장히 좀 유리한 눈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눈에 보였고 그다음에 코가 그 메마르지 않은 코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저렇게 약간 마른 체형인 분들은 코끝에 살이 있기보단 메마른 코가 많거든요. 근데 좀 메마르지 않은 코의 살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입술 자체의 그 구각이 굉장히 선명한 구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런 구각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을 불러오는
입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합니다. 단지 이제 제가 얼굴 상을 보니까 직업적으로 제가 보기에 저분은 사람을 그렇게 상대할 만한 직업의 얼굴로는 보이질 않아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성격으로 저한테 보여줘서 직업적으로는 좀 약간 안 맞는 직업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땅이 부르는 것으로 봤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아라하고 좀 비슷해 얼굴이. 이목구비가. 아, 예. 일단 김아라 씨하고 좀 닮았어요. 근데 그쵸? 닮았는데 예, 어느 부분에서 제가 좀 포인트로 보이냐면 이목구비가 굉장히 남방형으로 화려하게 생겼다라는 점이 일단 유독 닮았고 대신 김아라 씨께서 눈이 훨씬 더 좀 크고 약간 더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나세요. 그래서 좀 더 영혼이 좀 맑은 느낌, 예, 좀 온화한 느낌, 예, 그런 게 좀 더 많이 나서 하시는 방송이나 영화나 뭐 이런 방송 쪽 일은 훨씬 더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예. 그 M 도날드 거기 아, 예. 예. 저분은 이제 북방형 미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선이 화려하고 굉장히 그 굵다기보다는 약간 갸녀린 또는 좀 아기자기한 오밀조밀한 이런 느낌이 이제 많고요. 볼 있는 부분에 살이 약간 차 있어서 저 부분도 그 재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재물 보기 좀 좋은 얼굴이다. 볼살이 약간 있는 게 재물이에요? 예. 살 빠지면 돈도 없어져? 예를 들어 재물이 있던 사람이 볼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볼이 훌숙해졌는데 재물이 없다. 그럼 볼 때문이에요. 나 요즘에 볼이 홀쭉해져갖고 걱정이네. 원래 돈이 좀 많으셨나요? 아니요. 그럼 그냥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가 궁금한 건 우리 송희 씨가 들고 있던 아까 예. 안내원 분 있어요. 예. 이분은 좀 전형적인 북한 미녀이신 느낌이 나는데 옷차림새 때문에 그런가?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저분은 일단 그 남방형의 얼굴에 형을 띠고 있으면서 이목구비는 북방형이에요. 이마나 양쪽 광대와 턱과 코를 오관이라고 하는데 코를 중심으로 양쪽 뼈들이 살짝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보통 저런 분들은 한자로 관상적으로 풍자형이나 원자형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자의 그 글자의 모습이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요. 그런 상을 가진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신중하고 그다음에 언행에 품격이 있고 속이 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서 굉장히 온화하고 그런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시는 그 관광 가이드 맞는 직업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 통일되면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 이제 북한의 자료들 보고 평양의 자료를 보면은 평양의 교통 경찰 그 이미지 컷이 꽤 많이 보여요. 실제로 평양 교통 경찰관 여성분들이 다 저렇게 아름답습니까? 일단은 그 선발할 때부터 이제 인물을 보고 키와 몸매도 다 봐야 돼요. 저분들이 이제 그 겨울에도 계속 거리에 나가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는 되게 중급병사쯤 되면 한 22, 21인데 실제 가보면 이게 햇볕에 계속 서 있고 또 찰 때 찬바람 받고 하니까 피부가. 그럼 저분 관상은 어떤 거예요? 근데 저분은 이제 특이점이 눈인데요. 눈매 자체가 무언가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눈매를 가지고 계세요. 보통 이제 매눈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일단 저에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좀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분이 턱이 좀 동그랗게 생기셨잖아요. 완전. 보통 턱이 좀 동그라면서 이 관자놀이 쪽을 변지나 천창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쪽에 이렇게 살이 있는 분들이 일종의 그 역마살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직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운송이나 물류나 이런 뭐 해외 관련된 쪽을 직업으로 보통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죠. 역마살을 가지고 있는 얼굴, 그다음에 무언가를 관리, 감독, 감시할 수 있는 눈. 그래서 저는 천직으로 보여집니다. 와, 그거다 진짜. 그러면 우리 미녀들 중에 예. 요 두 분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 이미지는 우리 미녀분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우선 교통경찰관으로 저에게 보여지는 부분은 이제 김옥별 씨. 김옥별. 예, 김옥별 씨. 김옥별. 예. 김옥별량. 예, 약간 의외일 수도 있는데 김옥별 씨가 그 보면 유교가 좀 약간 발달되어 계세요. 유교. 예, 이 6군데 밝게 빛나야 될 부위가 발달되어 계시고 이 유교의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 성공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를 약간 푸시를 해야 돼요. 채찍질. 그러니까 약간 게으러지면 안 돼. 유교는 가지고 계신데 그 에너지의 충전도는 절반을 채 못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딱 맞다. 채찍질을 해야 돼. 채찍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그 사진에 보니까 고려항공 승무원 그분도 참 이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 여승무원들 인기 직업이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도 승무원이 인기 직업입니까? 북한에서는 승무원이 정말
인기 직업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나 가는 데 아니에요. 정말 많이 거르고 이제 뽑는 사람들인데 솔직히 더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여건이 있다는 게 사실 뭐 대단한 거죠. 여건이 있다는 게. 소연 씨. 이제 그 말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 여권 발급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더욱이 해외를 나가면서 공기, 호흡도 또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에는 그 출신 성분에 따라 가지고 등급이 있어요. 101번 그 이 아래로 내려가야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출신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먼저 인물 심사로 뽑는 게 아니고 출신 성분 자료로 먼저 뽑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인물 심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 맞춰가지고 아주 특수한 신분들이죠, 저 사람들이. 거의 승무원은 북한 여자들 그 선망 지금 한 탑3 정도에 들어가는 그 정도 되는 직업이거든요. 키는 한 168 이상 돼야 되고 외모도 그렇고 재력도 엄청나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아니 사실 뭐 능력 있고 만약에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북에서는 좀 어려워요. 개천에서 용나는 건 없어요. 아니 어때요? 이게 어려워요 북에서는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정말 그 천재성의 머리를 가진 그 저희 선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공부도 잘했는데 아버지 쪽이 그 월남하신 이런 그 성분 때문에 김일성 종합대학 못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 그 학과에서 공부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막 신경 쓰다가 어느 날 그 뭐냐면 49 머리가 돌아갔고 그래서 그냥 실력이 있어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북한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더 빨리 이게 정신병이 돈다라고 하면서 적당히 해라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인권 침해죠. 북한의 사람들이라면 7.15 최우등상은 다 알 거예요. 언니 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 7.15 최우등상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찍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맞아. 예비 시험을 안 치거든. 근데 저희 반에, 저희 학교에 7.15 최우등상을 받은 애가 있었어요. 박영이라고. 근데 집이 되게 가난해요. 그래서 걔는 대학교를 못 가고요. 포기를 했어요. 알아서 그냥 스스로 포기라고요. 기계수리 직장에서 일을 해요. 그럼 이게 참 씁쓸할 것 같아요. 나머지 학생들은. 씁쓸하면서도 굉장히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죠. 내가 평생 살아도 내가 평생 노력한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건데 외모만으로. 그 친구들은 출신 성분 하나만으로도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은 좌절감이 드는 일인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요, 내가 가수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일단 딱 음악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이쁜 애들을 뽑아요. 일어나. 너 오늘부터 음악부 나봐. 이쁜 애들은 앙상블이 전체적인 맞기 때문에 노래는 배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성악 길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쁜 애들은 웬만하면 다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저 오늘 관상 전문가 나오셨는데 김정은 상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맞아. 제가 제일 좀 여쭤보고 궁금해요. 싶어서. 진짜. 그러니까 뭐 김정은은 어떻게 좀 철이 들고 좀 뭐 장수할 상입니까? 아니면 어때요? 무슨 상이에요? 일단 굉장히 솔직하고 순수한 면이 보입니다. 하지만 눈매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냉정하고 냉혈한 면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그 친근하고 온화한 걸 보여서 호감도를 어느 정도는 일으켰지만 그 안에 있는 본심은 조금은 살벌함이 보였다. 쉽게 얘기하면 살기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이 얼굴 상에서 보면 입꼬리가 이렇게 하나 내려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것을 관상에서 복주구라고 그래서 복주구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아 이거 궁금하다. 오늘 관상 보시는 분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평상시에 탈북하신 분들 보면서 궁금한 게 야, 저분들은 전생에 어떤 좋은 일을, 큰 일을 해서 어떤 천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옥 같은 데서 탈출에 성공해서 대한민국에 와 계시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천운이거든요. 그래서 관상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얼굴에 이게 운이 다 들어 있습니까? 여기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우선 제가 봤을 때 그 확실히 그게 보이는 분이 있긴 있었어요. 뚜렷하게. 뭐 예를 들면 뭐
뭐 김아라 씨나 아니면 김옥별 씨나 아니면 우리 유현주 씨나 이소연 씨나 다요, 다 봤네요. 예, 그런 분들의 이제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역마성이 얼굴에 많이 발달해 있어요. 어쨌든 그 물리적으로 그 공간에서 이 공간으로 이동을 하려면 몸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역마살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내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찍은 분들에게는 그게 확실히 보였어요. 그러면 역마살이 없는 분들은 남 따라서 그냥 온 거예요? 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영향이 좀 더 컸겠죠. 너무 맞히시는 게 이제 딱딱 찍은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직업이에요. 저희가 네. 다. 아니 전 그리고 민용 오빠한테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북한에서 태어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대한민국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천운이 있어서 거기 생지역 같은 데서 찾아서 왔다 하니까 아 내가 생각을 오빠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아니,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최고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우리 저 평양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늘 이렇게 미니 씨가 기분이 좀 그랬나 봐요. 무슨 일 있어요? 평양역 얘기를 하니까 저도 평양역이 마지막 가져가고 작별했던 장소거든요. 네, 그 부모님이 마중 나오셔가지고 그때 친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이제 너 갔다 올 때면 내가 없을 텐데 그래서 내가 보려고 나왔다고 3년 동안 갔다 오니까 그래서 막 유럽 오시는 갈 때.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그때는 몰랐어요. 저 혼자 계속 오느라고 몰랐는데 지나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해외 사진을 보냈는데 보니까 유럽으로. 아빠도 울고 오빠도 울고 다 울고 계셨더라고요. 엄마는 열차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오면서 막 마지막 엄마 옷이 막 정리되는 그 색깔만 보이고 그 그게 자꾸 기억이 그 나서 사진을 유럽으로 보내셨어요? 네, 그때 찍은 거를 보냈거든요. 사진 있네요. 어머니세요? 저기 옆에 계신 네 어머니고 옆에 삼촌, 그다음에 친할머니, 고모, 예. 아빠, 오빠 이렇게. 아유, 청양고. 2014년도네. 불과 얼마 안 돼. 아이고 평양역 꼭 다시 가길 바랄게요. 예,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꼭 다시 만날 일, 그리고 평양역을 편하게 가실 일이 꼭 있을 겁니다.